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합니다. 워낙 EBS 강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대략적인 개론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형질이 있습니다. 형질은 사람의 눈동자 색 또는 머리카락 모양과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을 말을 합니다. 그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유전자라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DNA에 있습니다. DNA의 특정 부분에 있습니다. DNA는 모두 다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DNA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염기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A, G, C, D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라는 것은 이 염기가 특정 염기 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기 서열로 인해서 유전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핵 안에 있죠. 그 DNA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DNA가 RNA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말을 하고요. RNA가 단백질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전사라 하는 것은 D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것이 전사입니다. 우리가 상보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1번의 그림을 봐주세요. 또는 2번의 그림을 봐주세요. 네,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가 상보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게 상보적일까요? 네, 2번이 상보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D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에 대해서 상보적인 RNA를 가진다면 아데닌에 대해서 상보적인 것은 RNA에서 우라실이고요. 티민에 대해서 상보적인 것은 아데닌이고 구아닌에 대해 상보적인 것은 사이토신이고 사이토신에 대해 상보적인 것은 구아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 게 DNA, 아래 게 RNA예요. 네, 이렇게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보솜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RNA의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었냐면 DNA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백질로 나타나는 게 형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DNA를 가지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면 되는데 왜 굳이 RNA를 거칠까라고 한다면 DNA는 어디에 있죠? 핵 안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드는데 리보솜이 어디에 있죠? 네,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이 여러분이 배웠었던 것처럼 리보솜입니다. 근데 그 리보솜이 어디에 있죠? 세포질에 있죠. 그러니까 그 리보솜이 있는 세포질까지 DNA가 나와줘야 돼요. DNA가 어떻게 나올까요? 핵 안에 있는 DNA가 핵막에 있는 핵공을 뚫고 나오면 되는데 DNA는 이중가닥이고 또한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핵공을 뚫고 나오다 보면 유전 정보가 손실되거나 손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NA는 RNA로 바뀌는 거죠. RNA는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DNA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래서 핵공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에 고스란히 약간의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거의 카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피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RNA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RNA가 리보솜과 만나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근육이나 또는 효소나 또는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이 순서가 아미노산이 이제 다양한 순서로 결정이 되면 단백질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염기서열이에요. 여기서 염기서열인 것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과 같은 염기서열입니다. 즉 그 염기서열의 순서가 아미노산을 바꾸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을 바꿔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DNA 염기서열은 예를 들어서 AGT라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이라는 염기가 3개가 있지만 AGT가 만들어낸 아미노산이 다르고 GTA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다르고 TH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다 달라요. 즉 그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대략 20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그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DNA도 이제 20종류가 돼야 되는데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그 DNA가 그 유전 정보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었냐면 염기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염기 종류가 몇 가지죠?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4가지 아미노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데닌이 1가지 아미노산, 구아닌이 1가지 아미노산, 사이토신이 1가지 아미노산, 티민이 1가지 아미노산 이러면 4가지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 속에는 아미노산이 또 우리 몸 안에도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염기가 한 종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면 4가지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는 하나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하나를 결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때 말이 안 되니까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나 생각해서 AGCT 4종류와 AGCT 4종류가 합쳐지면 몇 종류가 나오면 16종류의 염기 서열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결정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자 16개로 몇 개를 만들어내야 되죠? 20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낸 이론이 뭐냐면 그럼 3개씩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 4는 염기가 4종류인 걸 말하는 겁니다. AGCT.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몇 가지가 나왔죠? 64가지가 나왔죠.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되죠? 20가지예요. 그럼 이거보다 어떻죠? 양이 훨씬 많죠. 하지만 20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염기 서열의 조합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염기 조합이 64가지고 아미노산이 20개인 거 보니 같은 염기가 똑같은 아미노산을 결정하기도 하나 보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추측했죠. 그런 3개의 염기를 우리는 DNA의 3염기 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3염기 조합으로 무엇이 아까 말한 것처럼 DNA가 바뀌어서 RNA가 된다고 그랬죠? RNA의 코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코돈이 다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기는 우라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RNA를 말하고 있습니다. RNA.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데 맨 뒤쪽에 모형으로 있고요. 저희는 아미노산을 갖다 대었어요. 보면 UUU, UUC가 둘 다 똑같은 페닐알라닌을 결정하죠. 여기 보면 CUU, CUC, CUA, CUG가 똑같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정해요. 즉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되었고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네, 그래서 DNA는 염기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팀이 있는데요. RNA의 염기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네, 우라실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우라실로 바뀌었습니다. DNA랑 다 똑같은데 DNA는 티민이 있고 RNA는 우라실이라는 염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는 158쪽, 네, 158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주고 있는 그리고 수행평가도 본다고 했던 세포에서의 유전정보 흐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158쪽 교과서 피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과정 2에 DNA가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써 있는 대로 AAA, GCT, CGG, GAA, CCA, AGA, AGA, GGG라는 염기로 있어요. 자, 이 DNA 염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우린 여기서 아미노산을 직접 만들어낼 수 없어요. 네, 이것이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RNA로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자, RNA로 바뀌기 위해서 네, 여기서부터 RNA로 바뀌는 거를 다음 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